주돈입니다. 9월 23일, 25일, 9월 2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고버스를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수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 장,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했다. 이 개미들 너무 꼬신다. 개미들이 여기서 당하면 안 되는데, 절대 이거 올라타면 안 되는데, 오늘 같은 날 진짜 개별주들 아니면 레버리지라든지, 저는 고버스 투자했으니까 오늘 같은 장에 고버스를 조금 비중을 줄일 수도 있는, 그렇겠죠. 일단은 200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니까. 근데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요, 상승보다는 하락이 엄청나게 거세요. 특히 오늘도 굉장히 세야 되는데 오늘 왜 버텼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고 내일 모레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저는 고버스 계속 들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지금 좀 이제 이 주돈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27일까지만 장이 열리고 28일부터 연휴잖아요. 그리고 10월 2일이 원래 장이 열려야 되는데 대체 공휴일을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증권회사까지 쉬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연휴거든요. 메이저들이 이거 그냥 돈을 여기다 쟁겨놓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사놓고 있다, 저도 분명히 수요일쯤 돼가지고 비중을 좀 일정 부분 정리를 할 겁니다. 그 이유는요, 미국에 있어요. 그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미국 정부가 셧다운이 들어가잖아요. 10월 1일부터. 그죠? 사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셧다운 되고 월급 못 주고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거의 매년 한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거 너무 많이 귀에 들어가지고 셧다운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죠? 이 패턴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다. 근데 주가는 빠지니까. 그죠? 여기 보시면요. 하원하고 상원하고 이게 나눠졌잖아요. 그죠? 하원은 공화당, 그죠? 그다음에 상원은 민주당. 이렇게 나눠지면서 요거 지금 서로 알력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셧다운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10월 1일 말려고 그다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게 생겼다. 그죠? 근데 이거 별거 아닙니다. 지금 이 미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셧다운 되게 생겼어요.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게 생겼어요. 보세요. 벌써 세수가 펑크가 났죠. 그게 50조다 60조다 그러는데 그 시간 지나면서 더 벌어질 겁니다. 캡이. 그리고 그 중앙정부가 돈이 없으면 그러면 그 밑에는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방정부가 아니고 그냥 시잖아요. 그죠? 편하게 해가지고 지방정부를 할게요.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그러면 무슨 강원도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서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어가는 그 시군구가 얼마나 될까요? 그죠? 서울은 당연히 100% 넘어가겠죠? 그러면 서울에 구들이 있잖아요. 그 구에서 재정자립도가 100% 넘어가는 거? 강남 쪽? 강북 쪽? 서울은 거지나 될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옆으로 살짝 넘어가죠.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100% 넘어가는 데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 옆으로 인천으로 따고 인천에서 100% 넘어가는 데가 얼마나 있을까요? 전국으로 따지면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어가는 구가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거진 없어요. 서울 빼놓고는. 그럼 그 중앙정부에서 돈을 쏴줘야 되거든요. 돈을 못 쏴주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셧다운이에요. 이거 2008년도 9년도에 다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여기 구청도요 월급 못 준다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난리 났었어요. 아예 그 공무원들 월급 못 줄 정도면 어떠한 행정에 쓰는 돈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재정이 나가질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내년이 굉장히 문제일 것이다. 근데 내년 4월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내년 4월에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한번 두고 보자.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쉬고 있을 때 이번 주 말하고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만약에 이 셧다운 끝났다 그러면요 주가 떠요. 이게 지금 셧다운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죠. 주가가 빠지니까 이런 뉴스들이 더 주가를 빠지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 뿐이다. 지금 빠질 때이니까. 근데 이 뉴스가 반전이 돼가지고 호재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요 빠진 만큼 떠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과거에도 셧다운이 끝났다
돈이 풀렸다? 그러면 주가가 떴거든요. 생각보다 강하게 떴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분기가 변하잖아요. 9월 말일부로 1분기, 2분기, 3분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2분기가 끝나는 거고, 아니죠? 1분기가 끝나는 건가? 1분기가 끝나는 거고, 그죠? 미국은 6월 달부터 1분기가 들어가니까.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3분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10월 1일부터는 새로운 4분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10월 1일부터는 주가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메이저가 또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 분기에 돈을 어떻게 공략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슬슬 나올 겁니다. 내일하고 내일 모레. 만약에 내일하고 내일 모레까지도 주가가 안 움직이고 그렇다 그러면요. 일단은 비중을 좀 조절을 해야 돼요. 저 고포스에 100%를 다 가져갈 필요는 없거든요. 장 끝나고 나서 저 연휴 끝나고 나서 수요일 날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이 뉴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뭐 지금 중요한 거는 유가가 막 올라간다 뭐 이런 게 오히려 중요하지 이런 거는 뭐 뉴스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미국 뭐 파업 그죠?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그 말씀 드렸죠. 파업 지지를 해야 된다. 임금이 계속 올라가야 돼요. 월급들 많이 줘야지 많이 쓰는 겁니다. 댓글 다 달아주셨고 여기 한 분이 박스권 하단을 얼마까지 보시는지 궁금해하셨는데 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박스 하단이 어디다 그거를 예측하는 거는 그거는 뭐 신의 영역이죠. 그죠? 하지만 어디에선가 분명히 신호가 옵니다. 뭐 21선이라든지 61선이라든지 주봉이라든지 월봉이라든지 어떤 패턴이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과거에 딱 보면 주봉으로 보면 간단히 해가지고 14년도부터 그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면 이게 상승인지 하락인지 잘 모르죠. 계속 상승해서 갈 것 같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빠지고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면 빠지고 그죠? 이렇게 빠지고 그렇다 그러면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하단 이게 상단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단인 거죠, 그러면. 그죠? 상단인 거고. 전고를 뚫느냐, 못 뚫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는 거지, 이게 뭐 지금 무슨 뭐 경제학자들이 무슨 뭐 GDP 어쩌고 뭘 대입해서 하단은 뭐 2200까지 갈 것이다, 2300까지 갈 것이다. 그거는 믿지 않습니다. 이 주식은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가지고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느 순간에 호재가 나와가지고 10월 1일부터 쭉쭉쭉쭉 또 저기 3000포인트를 향해서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도는 이번 주 수요일 날 비중을 확 줄일 것이다. 그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오늘 장이 왜 안 좋았냐면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 현물 팔았죠. 그 선물을 좀 사드렸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선물은 뭐 4,000개까지 사드렸는데 일별로 봐서 이거 사가지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지 않게끔 방어만 한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이유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방어를 했다. 근데 어저께 미국장이 상승을 하다가 좀 하락을 했어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오늘 미국장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내일 또 상승을 좀 해주겠죠. 근데 오늘 미국장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내일 또 하락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할 모멘텀이 없어요. 악재만 있어요. 파업하지, 셧다운 됐지. 그죠? 투심은 바닥이지. 그죠? 그 투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차트에 그걸 한번 대입을 했잖아요. 과거에 요 밈 주식들. 요게 이제 그 미국 밈 주식 그거를 모아놓은 ETF예요. ETF. 그래서 요걸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걸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게 이제 8월 달이에요. 8월 달 밈 주식 막 올라갔을 때 그때 급격하게 상승하고 지금 쭉 빠졌죠. 그죠? 계속해서 빠집니다. 과거 5월 달. 그죠? 이때까지. 그러면 요것만 봐서도 제가 이제 미국에 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 기관이라든지 미국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메이저라든지 어떠한 거대 투자자, 그 미국만의 어떠한 그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돈의 움직임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제가 그 정도 똑똑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투심이라도 어떻게 확인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요걸 봤는데 투심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이에요, 바닥. 그렇죠? 계속 빠지죠. 그렇다 그러면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한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호재가 셧다운 끝. 그죠? 저거 뭐 이제 그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의를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그게 호재겠죠. 단기적으로 상승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죠. 이 정치 싸움이니까 굉장히 길게 갈 수도 있어요. 한 달 갈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선거가 얘네들은 내년 11월이에요.
내년 돼가지고 이게 또 문제가 불거진다 그러면 물고 뜯고 늘어지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은 투심이 굉장히 약하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투심이 굉장히 약하다. 제가 이제 거래대금 요걸 보자 그랬잖아요. 코스닥 13조, 코스피 7조. 그죠? 코스닥은 13조에 폭락 나왔어요, 오늘. 힘들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제 이머징 시장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환율이라든지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예전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달러가 강세될 때 이머징 시장이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 우리도 이머징 시장이에요. 우리 아직 선진국 그 지수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머징 시장이에요. 외국인들 보기에는 우리 아직까지 이머징 시장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그 패턴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깨지진 않겠죠. 가장 단단하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뭐 채권 시장도 굉장히 크고 주식 시장보다 채권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단단해요. 외국인들이 돈을 그렇게 쉽게 빼가지고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시장이에요. 근데 동남아 국가들 얘들 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베트남이 오늘 3.15% 폭락을 했어요.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장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얘네들 쭉쭉쭉쭉 다 올라갔는데 그죠? 빙빙 진짜 쌍봉 찍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얘가 다시 전고 뚫고 나가기 전에는 이머징 시장 호재가 없다. 그렇다면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강세가 유지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죠. 베트남 작살나기 시작했어요. 뭐 중국하고 뭐 홍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어제 제가 방송하면서 이제 현대자동차에 빗대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사실 그걸 들으면서 조금 좀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개인의 차이고 주도의 생각이니까 그냥 잊어버리시고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금융위기 때라든지 IMF 때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 가장 대두되는 게 뭐냐면 실업률이에요. 우리가 실업률이 줄어들고 임금이 많이 올라갈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자본 구조의 80%가 부동산이고 중국도 자본 구조의 80%가 부동산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저기 주식이고, 그죠?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러면 중국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거를 판단하는 거는 바로 실업률을 보면 되거든요. 실업률이 줄어들면 임금은 자연히 올라가야 돼 있으니까. 실업률이 늘어나는데 임금을 더 많이 주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나만 오른데. 지금 중국 청년 실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것만 추적해도 중국 부동산 가격, 중국의 경제 성장 이거를 단번에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홍콩은 당분간은 힘들다, 작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국하고 홍콩은 볼 일이 없다. 계속 우하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실업률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죠? 청년 실업 문제가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슬슬 올해 졸업하는 학생들 이제는 이제 우리가 연말로 가잖아요. 이 학생들이 취업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제 뭐 대기업들 공채 시험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뽑고 내년 돼 가지고 뭐 청년 실업률이 얼마가 늘어났다 이 얘기 나오는 순간 우리 그냥 박스권에 갇히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환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환율이야. 오전에는 환율이 좀 잘 움직이더라고요. 우리 주가가 막 방어를 잘해서 그런지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굳이 환율이 이렇게까지 이거 돈을 너무 많이 쏟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돈도 없대는데? 그죠? 근데 지금 잠깐 다시 봤더니 6시 30분 기준으로 다시 봤더니 다시 0.23% 상승을 했네요. 거의 40원대 육박했어요. 40원대에서 제가 이 위에서 놀면 굉장히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계속 이렇게 횡보해 갈 것 같다. 위로 올라가면 치고 내려오니까 망치로 뿅뿅 치니까. 그래서 달러 지수를 보자. 그죠? 달러 지수를 보자. 안 내려오죠? 그죠? 안 내려와요. 얘가 이렇게 음봉이 하나가 쭉 나오지 않는 한 이 내려온다는 신호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거 음봉이 쭉 생겼다 그래서 갑자기 레버리지 살 필요도 없습니다. 얘는 굉장히 천천히 주가를 천천히 끌고 움직이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환율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 이 패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횡보해도 안 좋고 조금 내려갔다가 뜨면 더 안 좋고. 그죠?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장 끝나고 나서 뭐 선물도 그렇고 선물 뭐 외국인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도세예요. 그죠? 요거 이렇게 봐서는 10,000개, 20,000개, 30,000개
어제 37,000개에서 4,000개. 요거 빼고 여기 끝났으니까 대략 요걸 보면 한 25,000개? 18,000개 되는. 18,000개 정도 아직까지 마이너스 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도세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오늘 특이하게 기관이 갑자기 3시부터 팔기 시작해가지고 1,600억을 팔았어요. 연기금이. 그것도 연기금이. 이 연기금이 굉장히 얍삽한 놈들이에요. 얘네들이 선물 옵션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치고 거기서 우리 개미들 등에 빨대 꽂고 뽑아먹는 놈들이 이 연기금 놈들이거든요. 연기금. 제가 안 좋아해요, 연기금. 그 다음에 요 투신. 요런 애들. 안 좋아합니다. 특히 연기금. 근데 얘 갑자기 1,600억이 뽑혔어요. 근데 지금 계산이 안 맞아요. 갑자기. 요 3시까지는 대략 계산이 맞거든요. 요거 플러스 요거 하면 요게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종가에 그죠? 거의 이게 얼마야? 4,000억. 4,000억에다가 요거까지면 4,400개인데 지금 4,000개가 어디로 사라졌어요. 4,000개가. 4,000개가 어디로 사라졌어요. 이거 어디로 간 거야 도대체. 그죠? 가끔가다 요런 일이 일어났는데 요게 왜 일어났는지 주도는 잘 모르죠. 근데 요런 게 일어난다 그러면 야로가 있다. 안 좋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죠? 그냥 오늘 40만 개 사들였는데 글쎄요. 이게 무슨 작용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이닉스 주식 살 만한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현대차 그렇게 파업을 한다 그러는데 외국인들 꾸준히 사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괜찮아요, 지금. 그죠? 만약에 장이 반전된다 그러면 자동차 관련주 괜찮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들이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고 차트상으로도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동차 ETF를 조금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기아도 그렇고요.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들이고 있잖아요. 뭔가 있는 겁니다, 뱃속으로. 그리고 에코프로 이런 거 저도 이제 그 코스닥 오늘 코스닥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고퍼스를 안 샀을까 그런 후회가 들어요. 돈이 보였는 이게 장이 끝나고 나니까 돈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는 미래를 못 보고 과거만 보니까 돈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일주일 전만 같아서도 후달려서 못 샀죠. 그죠? 그렇습니다. 주돈도 간이 작아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다.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빠질 것 같은데, 그죠?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빠진다 그러면 신용융자가 지금 2조거든요. 20조거든요. 요거 어떻게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고객예탁금이 오늘 이게 9월 22일 건데 차트를 한번 볼까요? 고객예탁금이 이게 고객예탁금이 뭐가 문제냐면 이게 돈이잖아요. 돈줄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죠? 46조 48조 22일 기준으로 48조까지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60조에서 쭉 줄어들어가지고 50조대에서 놀다가 그 다음에 40조 찍네요. 그죠?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 안 좋다. 그죠? 고객예탁금이 줄어든다? 안 좋다. 그러면 예전보다 고객예탁금이 많이 불어났잖아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과거에 박스권에 갇혔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했던 게 12년도부터 거지 그 16년도까지 그때 고객예탁금 10조, 20조였어요. 많아야 20조, 적으면 10조 이렇게 했거든요. 그죠? 근데 그때 이렇게 봐야죠. 그때 지수가 거진 2000포인트, 평균으로 보면 그냥 대충 해서 2000포인트, 그죠? 그러면 지금 그때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많으면 2000포인트에서 한 2배 정도, 3배 정도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적어도 2500, 3000은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고객 예탁금만 본다 그러면. 근데 돈은 그렇게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 시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자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소비예요. 내가 살고 있는 자체가 소비거든요. 계속해서 뭐를 먹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내가 살아나가야 되고 옷도 사 입고 집도 사야 되고 그죠?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소비예요. 돈이 계속 흘러야 돼요. 그 돈이 막히면 내가 죽습니다. 그죠?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어디선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주 작은 단위, 내가 지금 소비를 일으키고 있다, 수익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기본 개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게 없어요. 내가 쓰면 돈을 얼마나 쓴다고? 내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나는 왜 맨날 벌어도 돈이 없어? 난 맨날 벌어도 왜 적자야? 그죠?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에 대한 개념이 쓰고 내가 내 아주 작은 단위에 내가 쓰는 돈의 흐름을 안다 그러면요. 이 흐름을 이해를 할 거예요. 그죠? 연봉 3천만 원, 4천만 원 받는 사람의 삶하고 연봉 6천만 원, 7천만 원 받는 사람의 삶이 크게 다를까요? 안 달라요. 그죠? 사는 집이 조금 차이가 날까?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먹는 게 차이가 날까?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그죠? 그게 누적되면 크게 차이가 나겠지만 실질적으로 삶을 본다 그러면 별반 차이 안 나요. 입고 다니는 것도 비슷하고 사는 것도 비슷하고 그죠? 그 현상인 겁니다. 네. 그 현상인 거예요. 아무리 개미가 고객의 딱감을 잔뜩 가지고 들어와도 안 돼요. 연봉 10억, 20억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의 삶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백화점이잖아요. 백화점 매출의 뭐요? 뭐 60%? 70%를 상위 1%가 맞춰준다고. 그죠? VIP. 백화점 가면 VIP가 있어요. 그 다음에 VVIP가 있고, 그 다음에 VIP 골드, 실버, 뭐 VIP 골드, 되게 많아요. 한 5개 등급이 있습니다. 그 쓰는 액수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을 써줘야 돼요. 메이저들이 돈을 써가지고 주가를 올리고 이 선이 한계다라는 게 상단이고, 메이저들이 야 내가 선물 옵션으로 해먹을 수 있는 구간은 적어도 뭐 2,800에서 뭐 한 2,400 이 정도 같아. 야 이 정도 레인지 안에서 와리가리 하면서 선물 옵션으로 훑어 먹는다 그러면 이게 박스권이 되는 겁니다. 그죠? 순간적으로 메이저들도 놀라가지고 야 빨리빨리 팔어 한다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팍 빠지는데 이런 식으로 안 빠지죠. 이거는 거진 그 메이저가 뺀 게 아니라 투매식으로 빠진 거예요. 서로 놀래가지고 진정하게 메이저가 뺀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빠지겠죠. 이게 버진. 그죠? 아주 길고 지리하게. 제가 예전에 요거 외국인 현물 매입표라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죠? 요거 외국인들이 코로나 이후 그 다음에 16년도, 18년도 그러니까 18년도에 금융위기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나서 18년도에 주가가 폭 빠졌잖아요. 그때부터 외국인들의 방향성, 외국인들이 돈을 특히 현물을 얼마를 찾았는지, 선물하고 옵션하고 무슨 뭐 금융 투자에서 나오는 그 프로그램하고 이런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쓰면 메꿔놓고 제로거든요. 근데 이 현물 같은 경우는 팔면 주구장창 팔고 사면 주구장창 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그죠? 지금까지도. 지금 여기서 조금 사들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마어마하게 팔아드렸거든요. 요거 예전에 한번 방송해드렸는데, 시간 남으면 다시 한번 방송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댔는데, 이걸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채워야죠. 그죠? 어느 순간에 채울 겁니다. 근데 주가를 쭉쭉쭉 올리면서 개미 좋은 일 시키면서 그렇게 채우질 않아요.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분명히, 그래서, 옆으로 횡보를 시키면서 은근슬쩍 스물스물 사들입니다. 그게, 여기서 나타나요. 여기 보시면 요게 2011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횡보장이잖아요. 요 횡보장. 요때 외국인들이 쉽게 해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한 5년 잡고 5년 동안 23조를 땡겼어요. 여기서만. 여기서만. 순순히 사들이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판 게 거진 어마어마해. 100조도 넘게 팔았어요, 외국인들. 그러니까 그 액수를 어느 순간에는 다시 내 뱃속으로 넣어놔야 됩니다. 그때 개미들 좋은 일 안 시킨다. 그래서 횡보가 온다. 횡보가 올 때 주도는 땡큐다. 횡보처럼 돈 벌기 쉬운 저희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주도는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패턴을 놓쳤어요, 갑자기.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거는요, 원달러 환율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원달러 환율도 확인을 해보시고, 원달러 환율이 만약 40원을 뚫고, 외환당국이, 그 방어를 못할 정도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위험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달러 지수, 그 이후에 달러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지, 강달러가 되는지, 벌써 105가 넘어갔어요. 105불이 넘어갔어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금리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확인을 하시고 주가를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10월 달 들어가지고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우리가 이게 연휴가 4월 동안 연휴가 져버리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4거래일을 쉬어버리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우리가 해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연휴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는 비중을 좀 과감하게 줄일 생각입니다. 거진 3분의 1 정도만 남겨놓고 대부분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장 미국장도 어제 다 했죠. 미국장도 다 했고 지금 미국도 뭐 그죠. 뉴스가 안 좋으니까 그냥 그렇고 유럽이 좀 빠지고 유로스톡스 50 한번 볼까요? 그죠? 이게 살아나기 힘들죠. 이거 이게 다 지워졌네? 왜 다 지워졌지? 아하. 이 전조를 깨버렸네 지금 현재. 오이씨. 이런. 어? 그죠? 어제부터 깨지기 시작했네. 그죠? 제가 요런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놔야겠다. 그죠? 여기 잠깐만, 그러면 이 평이 깨졌다는 얘기인데, 잠깐만. 여기 왜 없어졌지? 이렇게 해놓고, 좀 줄이고, 잠깐만, 이 평이, 진작에 깨졌구나. 살아나기 힘들겠네. 유럽은. 그죠? 제가 그랬죠? 이렇게 에너지가 모일 때, 이거 시간은 가면 갈수록 에너지 더 모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점점 더 모여요. 얘 반등해서 올라가가지고 만약 터진다 그러면 진짜 세게 터지는 거죠. 그죠? 뚫고 올라가면 몰라도. 그러네. 유럽도 많이 힘들어졌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차트상으로는 그래서 제가 지금 뉴스라든지 이런 거를 좀 그런 거를 조금 멀리하고 유튜브에서 좀 헛소리하는 것 좀 멀리하고 차트만 보자 그랬잖아요. 박스권에 갇히기 시작하면요. 뉴스 상관없습니다. 선물 옵션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오늘 장도 지금 여기 보시면 코스피는 0.49인데 마이너스 0.49인데 그죠? 레버리지는 0%잖아요. 그죠? 선물 가지고 땡긴 거예요. 선물 가지고 방어한 거예요. 그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 주가 가지고 지수로 장난을 칠 때 선물 옵션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선물 옵션 가지고 그죠? 웹도독이라 그러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우리는 반응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뉴스라든지 이런 거를 좀 멀리하고 차트를 좀 가까이 하라. 그래가지고 차트를 보면 또 방향이 나오고 저점하고 고점을 딱 그 어떠한 그 패턴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뭐 욕심 부리지 말고 제 주도는 월 3%가 수익 그 목표잖아요. 한 달에 3%씩만 꾸준히 벌면 괜찮다. 유럽도 이제는 깨지기 시작한 것 같고 그죠? 우리 코스닥 뭐 할 말 없습니다 지금. 저 코스닥 절대 사지 마세요 지금은. 뉴스도 없고 투심도 없고 투심 살아나기 전까지는 사면 안 됩니다. 어떠한 반등이 나오고 나서 충분히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투자를 해야지. 그죠? 뭐 200일선이 근처에 왔으니까 여기 요 근처에서 한번 사본다? 뭐 괜찮을 수도 있겠죠. 200일선 무너지면 그냥 빨리 정리하시는 그죠? 그런 패턴 가지고 우리도 지금 200일선에 딱 걸려 있어요. 걸려 있어요. 뭐 올라갈 것 같죠? 올라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 패턴 자체가 올라가기 힘든 패턴이에요. 잠깐만 이게 내가 다 죽었네. 이걸로 해서 그렇구나. 이걸로 해야 되는데 어쩐지. 아하. 나 이거 죽었네.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거? 잠깐만. 오 살았다. 이거 없어진 줄 알고. 이거 백업을 좀 해놓던지. 이거를 해야지 이게 딱딱딱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주돈이. 그러네요. 그죠? 200일선 딱 부딪히고 있는데 좀 힘들다. 그죠? 반등 나와도 힘들다. 그죠? 위에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이거 뚫고 나가기 되게 힘들죠. 만약에 반등 나온다 그러면 얘들 맞고 내려온다 그러면 더 세게 내려와요. 오늘 반등한다 그러면 진짜 또 땡길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그죠. 그렇다. 원자재 유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 빼놓고는 원자재 볼 일이 없죠. 그죠.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움직여주면 금이라든지 은이 그 안전자산이잖아요. 그게 이런 게 움직여준다 그러면 조금 방향성을 좀 이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주가가 빠지면서 금이나 은도 같이 떨어져요. 그죠? 오히려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져요. 그죠? 비트코인도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서 전 세계 자산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채권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그죠? 지금 채권 사느라고 난리니까 뭐 금보다 은보다 수익률이 더 좋아 버리니까 채권이. 그죠? 그런 쪽으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원자재도 지금은 잘 안 봐요. 그냥 기름값이 많이 높다. 말 나오는 거는 100불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 모르죠? 100불이 넘어가고 나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100불 넘어가고 나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유 오늘도 말이 길었네요. 짧게 해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방송을 키면 자꾸 이렇게 말이 많아져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내일도 성토하시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